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근래 법권 중학을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으네. 네. 저번에 그죠? 저랑도 한 번은 하셨어요. 근데 아니 요거 이제 사례를 몇 개 뽑아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좀 다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권 중학 사례를 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건인데요. 1993년도예요. 네. 93년 1월 2일 날이니까 네. 겨울인 것 같은데 네. 뉴질랜드 그 오클랜드 소재 네. 알버트 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그 산 그 주차장에 이제 아마 차가 세워져 있는데 열차 같아요. 열차. 아, 수화물 칸에서 그 열차가 아니라 그 저 화물차. 네, 화물차네요. 수화물 칸에서 아주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아, 완전히 다 썩은 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아마 그 좀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동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밀폐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수화물 칸이에요. 아, 제가 거기에- 알기로 교수님 뉴질랜드는 살인 사건이 크게 안 나는 나라인데. 안 나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런 사건이- 거기에서 이제 심하게 이 부패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네. 1월 2일 날 발견됐으니까 그 다음 날 이제 1월 3일 날 네. 부검을 해요. 네. 부검을 했는데 그 시신에서 크게 자란 그 파리구더기를 채집을 해요. 많이 컸나 보네요. 예, 크게 자란 파리구더기를 이제 채집을 하고 네. 또 동시에 그 수화물 칸에서 그 이제 옆쪽이겠죠. 네. 그 시신이 있는 그 인근에서 파리구더기 그다음에 번데기가 돼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채집을 합니다. 네. 그 결과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파리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검정 파리와 네. 집파리. 지파리. 예, 이 두 가지 파리로 이제 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두 종류의 그 파리를 아마 채취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주차장이라든지 수화물 칸의 실내 온도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예. 성장 속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밀폐된 수화물 칸 안에서 알을 까고 나와서 구더기가 생성된 거하고 외곽에 밀폐 안 된 곳에서 바람이 통하는 데서 똑같은 파리가 알을 낳았어도 성장 속도는 생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예, 따뜻하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예.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전체의 기온, 그다음에 그 시신이 발견된 수화물 칸의 어떤 그 기온, 밀폐된 상태 이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이 두 가지 종류, 즉 말하면 검정파리, 지파리, 네. 예, 이 그 성장 속도를 계산을 이제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후 경과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아. 시신이 이제 언제 사망했느냐, 예. 사후 경과 시간을 따지는 건데 그렇게 해봤더니 예. 8일에서 9일 정도. 아, 8일에서 9일. 8일에서 9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1월 2일이면 좀 겨울 형태인데 거긴 정반대죠.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잖아요. 호주하고 여름이죠. 뉴질랜드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름 되면은 거긴 지금 한여름이죠. 아마 겨울 들어갈 거예요. 예, 반대니까요. 1월이니까 한여름이네요. 거기. 한여름이죠. 예. 예. 이제 확인 작업으로 이제 동일한 조건에 또 그렇게 이제 8일, 9일로 해놓고 야 이거 8일에서 9일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하고 결론 내렸는데 그걸 더 좀 더 확정적으로 하려고 네. 돼지 머리를 그 수화물칸에다 똑같은 조건 기온에다가 갖다 놔요. 아, 바로 잡은 돼지.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돼지 머리를.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역시 9일로 딱 소요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저 그 8일에서 9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한 게 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이건 수사 안 해봤으니까 그럼 갓 잡은 돼지를 넣는 거예요? 냉동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 냉동 넣으면 안 되죠. 얼린 거를 넣으면 안 되죠. 사람도 얼린 상태에서 수화물권에 갖다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살아있는 산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다 놓은 걸 거 아니에요. 네. 혹은 뭐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거나 네.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생생한 상태의 돼지 머리를 갖다 놓겠죠. 그럼 이게 도축한 지 얼마 안 바로 돼요? 갓 잡은 도축. 돼지 머리를 갖다 놓은 거죠. 돼지도 불쌍하긴 하다. 그러니까 아니 걔는 어차피 이제 도축한 거 중에서 머리니까 머리 부위니까 바로 도축한 걸로. 그러니까 야 이거는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법권 중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거 8일에서 9일 됐습니다 하고 결론 내리면 더 이상 안 해요.
아, 수사관 거의 딱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냥 8, 9일이라고 합니다 하고 써놓고 그냥 그대로 그 시간대에 이제 용의자 알리바이 깨러 이제 형사들 나가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 더 하네요. 8일에서 9일이라고 곤충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법곤충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진짜 맞는지 여부를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또 실험을 해요. 그만큼 파리가 또 잘하는지. 네, 그 조건이 그래서 9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맞았어요 범인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사건은 아까 1월 2일 날 발견됐죠. 네. 8일에서 9일 이전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92년 12월 24일에서 네. 25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딱 그때. 그렇죠. 네. 24일에서 25일 사이에 발생했다 하는 그 사망 시간대를 추정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시신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했죠. 나왔겠고요. 그 시신과 연관이 된 사람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그러니까 이거만 딱 해도 일단은 딱 좁혀지네요 범위가. 그렇지 않으면 범인 검거를 못 해요. 알리바이를 못 깨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모르니까. 무지하게 중요해요. 시신이 발견됐을 네, 때 네. 이게 그 사망 추정 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 사건의 그 관건이에요. 아우 관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그거 돼지머리까지 실험해가지고 결국은 9일로 추정해서 범인 잡았다는 거. 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시골길에서요.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 신나게 가는 거예요. 김국진하고 영건이 신나게 자전거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불에 탄 자동차를 발견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시커멓게 다 타 있는 차가. 다 그런 거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네. 경찰에도. 네. 저 불났네. 저 차 불났네.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차 내부에는 불에 탄 시신이 있었어요. 시신이 있었고요. 예, 불에 탄 시신이 있었고 시신은 그 뒷좌석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정밀 이제 감식에 들어가고 시신의 피부에서 네. 그 시신의 피부에서 살아있는 파리 구더기를 채집을 해요. 아, 그럼 시신에. 구더기가 이제 파먹을 살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신의 피부에서 살아있는 파리 구더기를 채집을 했는데 시신은 이제 검게 탄 상태에서 보니까 척추를 칼에 아마 찔린 상태였던 거예요. 등 쪽을. 네. 그래서 두개골도 절개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밀 부검하면서. 예. 그랬더니 또 뇌에서 이 뇌 쪽에서는 활동성이 없는 구더기 또 그게 발견이 돼요. 예. 여기서 추정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에 탔다면 구더기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불에 타고 난 이후에 시신이 완전히 안 탔으니까 이제 그때 파리가 몰려들어서 부활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이 뇌에서 발견된 활동성이 없는 죽어 있는 구더기의 몸 길이하고 무게를 확인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14일에서 16일 정도 경과된 걸로 보여요. 엄청나게 컸네. 14일에서 16일 정도. 오래됐네. 그러면 2주간 차 내부에서 노출된 시신에 산란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 구덩이는 뇌까지 들어갔는데 네. 시신이 불에 타면서 뇌에서 죽은 거예요. 아, 못 나오고 거기가 익어버렸구나. 예, 그러니까 차 내부에서 사람은 죽어 있었고 불이 안 났던 거예요. 안 났던 거네요. 예. 칼로 찔러서 등 쪽을 찔러갖고 죽여서 차 뒤편에다가 놨는데 네. 그 이후 이제 그때 놓으니까 그때 파리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더기 같은 경우는 뇌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코를 통해서 네. 뇌까지 파고 들어가갖고 막 이제 파먹고 있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버리니까 뇌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예, 구더기가. 파리가 못 되고 죽었구나. 뇌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오, 중요한 파리네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뇌에서 발견된 구더기는 몸 길이하고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14일에서 16일 정도 됐다 그러니까 한 약 2주 네, 네. 된 구더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적어도 살인 사건은 2주 이전으로 거슬러 그러네요. 올라가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발견된 구더기 같은 경우 피부에서 그거는 이틀 전에 산란한 건데 시신이 완전히 불에 꺼지고 난 다음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발견된 구더기는 시신이 타고 나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덜 탔을 때 파리가 와서 산란하는 바람에
생긴 거니까 2일밖에 안 된 구더기고. 그러니까 같은 구더기인데도 일자가 틀린 거죠. 뇌 속에서 발견된 게 골 때린 거죠. 그게 뇌 속에서. 중요한- 그게 뇌 중요한- 속에서 발견된 거는 그게 한 14일에서 16일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죽인 상태에서 방치해 두는 방치한 바람에 거네요. 예. 구더기가 뇌까지 들어가서 알을 뇌를 까는, 파먹고 예, 뭐 이러고 파리가. 있다가 예. 그 이후에 불이 났고 예. 불이 나고 꺼진 다음에 또 다른 구더기가 파리가 또- 와서 피부에다가 예. 알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망 시간을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알리바이를 깨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없었으면 그냥 죽고 바로 불 지른 걸로 봤겠네요. 그렇게 봤을 수밖에.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깨는 게 본 구더기가 거죠. 깨기에는. 방화살인 정도로 바로 봤던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탐문 등을 통해서 이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됐더라고요. 피해자를 차 뒷좌석 왼쪽에서 여러 차례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대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려고 2주 뒤에 죽여놓고 2주 뒤에 현장에 와서 시신을 뒷좌석으로 이렇게 좀 더 잡아 끌어당긴 다음에 차에 불을 지른 거래요. 불타다 죽은 걸로. 그러니까 찾아보는 처음에 칼로 찔러 죽여놓고 이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무래도 불어나니까 안 되겠어. 차 안에서 사람 죽여놓고 지금 먼저 도망갔어 2주 전에. 네, 네, 네. 도망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와갖고 차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아이, 못된 놈이네.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죽이고 나서 방치하고 2주 전에 갔을 때 이미 파리가 와가지고 피부에도 저 알 까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거는 불 났으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타버렸겠죠. 예, 다 탔겠죠. 근데 뇌로 들어간 거는 안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들어간 이 구더기가 예, 그게 이제 그 꺼내보니까 14일에서 16일 된 거고. 그럼 교수님 그 구더기가 실제로 뇌 파먹는 거 보신 적 많으세요? 아 많죠. 안에 파들어가. 이제 코나 저 눈이나 귀로 입으로 들어가요. 구더기. 난 현장에서 상당히 아이고 저 식사하실까봐 우리 구독자님들 상세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상상 뭐안 하고 저는 뭐 수도 없이 봐서요. 아 사람이 죽으면 한낱 그냥 구더기에 먹이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눈에도 그렇게 많다며요. 눈, 코, 입 이런 데다가 이제 아무래도 습지고 이 예. 구멍에다가 예. 파리들이 와서 알을 낳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안에 구더기가 이 깨어나가지고 파먹기 좋은 조건이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먹기.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2주 전에 죽이고 간 다음에 파리가 바로 와서 알을 깐 거예요. 그러네. 알을 깐 게 이제 코라든지 귀를 통해서 이 머릿속 안쪽까지 가서 뇌에서 막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2주 동안 막 파먹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불 속에서 뜨거우니까 얘는 뇌 속에 박힌 채로 죽어버렸지. 타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그거를 몸무게하고 길이를 재갖고 14일에서 16일 된 걸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 정확하게 나왔네, 일자가. 이거 과학 수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이거 수사 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 네. 요거는 이제 다른 나라 사건인데. 네. 1982년도 8월 5일 날 네. 목이 졸려서 살해된 24살 여성이 나무 아래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 그 이제 82년 8월 5일이면 이제 여름 같은데. 예. 부검을 했더니 이 목졸림사 즉 액살이에요. 엑살이네요. 정액이 흔적이 있어요. 정액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간 살해일 가능성이 높죠. 네, 네, 네. 강간 살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제 탐문 등 그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을 했어요. 아, 용의자 나왔고요. 예, 여성의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용의자를 특정을 했는데 야 이거 수사 진짜 기가 막혀요. 그 용의자 특정한 사람의 발목하고 무릎 쪽에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아, 야생진드기에 물린 근데 자국.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네.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네. 담당 수사관들이 가서 수사를 하려니까 많이 거기서 나무 밑에서 얼쩡거렸겠죠. 그렇죠. 얼쩡거렸는데 수사관들이 수사 끝나고 왔는데 발목 같은데 이 무릎 같은데 그냥 간질간질해서 죽겠는 거야. 많이 물렸구나, 진드기한테. 네. 수사관들이 또 감식 요원들이 네. 그래서 보니까 진드기한테 물린 거야. 아. 야, 요 장소에 가면 진드기 같은 게 있어갖고 이게 물리는구나. 그렇다면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살해한 범인 새끼가 여기서 진드기에 물렸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아, 수사관들이. 그러네요. 차관상이 되게 뛰어나네요. 네, 그거를 착안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 여성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네.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바지를 까는 거야. 아 이게 발목부터 보는 거예요? 발목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 이 저 진드기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예예예. 그리고 그 특별하게 그러면 그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도 가면 진드기가 오는지를 다른 수사관들 안 물린 사람들을 가가지고 계속 시켰어 그 인근에. 뭐를 말했다가 다른 데 가서는 안 걸려 진드기가. 네, 고기만 있는 진드기가 거네. 밀집된 곳이야 그 고기에만 있는 장소가. 거네. 그놈의 진드기가. 그거를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수사관들이 직접 댕기면서. 예. 그래가지고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 잠시 만났던 남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무릎을 깠더니 발목하고 무릎에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그 상처가 거의 유사하대요. 예. 수사관도 걸려봤기 때문에 긁어보고 해서 다 아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용의자로 봤는데 그 진드기는 이 털 진드기과에 속하는 종류인데요. 네. 털 진드기가 도마뱀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류, 쥐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조류, 새 종류, 그다음에 사람 같은 예. 척추동물 피부에 붙어서 책을 빨아먹는 표재성 기생충이래요. 표재성 기생충인데 한정된 서식지에서만 관찰이 된대. 그러니까 고 있는 데만 있는 거네.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에다가 덫을 이용해서 이제 척추동물을 잡아와. 네. 쥐도 잡아오고 잡아가 와가지고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시신이 발견된 나무 아래에서만 동일한 종의 진드기에 물리더라는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아지트가 있네. 시신 발견된 데다가도 쥐를 갖다 놨어. 예. 그 다음에 시신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쥐를 갖다 놨어. 예. 저쪽에도 갖다 놨어. 네. 그리고 며칠간 실험을 했더니 네. 그러면 진드기가 시신이 발견된 데에서만 쥐를 물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털 진드기가 그 서식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성을 목졸라서 살해하고 한참 시간을 끌었을 거 아니야. 네. 풀숲에서 나무 밑에서 네, 뒹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진드기에 물렸겠지. 수사관들도 그거 가서 잠시 조사하는데 물려갖고 고생을 했거든. 거기에서 자간해가지고 범인 잡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저기 교수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과학수사 때 이 내용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것이 저 유명한 그 사례예요. 유명하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진드기가 거기에만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부검 보고서하고 곤충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갖고 용의자가 네. 현장에서 피해자를 강간, 그다음에 살해하고 시신을 풀밭에 감추는 과정에 네. 진드기 유충에 물린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심원단이 다 인정했고요. 나 배심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받았네. 이 벤츄라주에서 이거 발견됐던 그런 사건.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 이거 수사관이 물려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 나가라는 거예요. 수사관은. 현장 안 나갔으면 이거 차관도 안 돼요. 그렇지 서류상 봤으면. 예. 예. 이제 마지막 한 꼭지 더 할게요. 네, 교수님 재밌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여름에 저녁에 선박에서 칼에 찔린 우체국장이 헝가리에서 발생한 건데요. 헝가리. 한여름에 저녁에 이제 선박에서 칼에 찔린 우체국장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예.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한 18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이제 부검을 했더니 네. 거기서도 이제 팔이 알이 나온 거예요. 팔이 알이 나오고요. 길이가 1mm에서 2mm 정도 새로 부화한 그런 유충을 이제 채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곤충학적인 분석을 유충을 채집을 했는데도 이 별로 분석 기법을 활용을 안 했어요. 아 채집은 했는데. 채집은 했는데 예. 그걸 헝가리 쪽도 좀 그런가 봐요. 제대로 분석 기법을 뭐 이제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뭐 예. 그렇게 뭐 또 독살이나 이런 거 예, 확인하는 뭐 거 다 하신다며요. 예. 그래서 그냥 그냥 배주인 선장을 그냥 범인으로 해가지고 우체국장 그냥 끌어들여서 죽인 걸로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 선장이 종신형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뭐 곤충이고 뭐 채집은 했는데 제대로 배에서 채집만 해놓고 예. 분석을 안 해버렸어요. 배에서 우체국장이 죽은 채로 발견됐고. 그러니까 저 선장이 제일 일용이자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알리바이 등등으로 좀 얼음했겠지. 네. 이제 그런 걸로 그냥 엮어서 해버렸어. 그냥 현장에서 저 파리알을 채집한 거는 맞는데 네. 그거만 해놓고는 그 분석은 안 했어.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증만 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때려버린 거네요. 이 선장을 그냥 구속을 해버려 가지고 형이 떨어졌는데 종신형 받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근데 선장은 방방 뛰어요. 무죄라고. 난 안 했다. 이거 했다고. 난 안 했다 이거지. 자 이제 예. 그래서 뭐 꼼짝없이 그냥 선장은 갔어. 8년째 살고 있어. 8년 지난 거예요. 아이고. 8년이 지났어. 예.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헝가리 곤충학자가 등장해요. 곤충학자가 아니 저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죽인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보니까 아 그때 1mm에서 2mm 정도 되는 파리 알을 유충을 채집한 적이 있다는 기록은 있어. 근데 보니까 그 이후에 분석한 기록은 없어. 아 그렇죠. 수집만 하고. 요거 한번 내가 분석해봐야겠다. 곤충학자가.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에 들어가요. 야, 그래서 그 곤충학자가 봤더니 거기서 관찰된 이 파리 종은 검정 파리류. 검정 파리. 그 등 세 개의 종이에요. 아 파리가 세 가지 세 종이에요. 세 종. 세 가지 나왔고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한 종류의 파리 1번, 1, 2, 3으로 할게요. 1은 사건이 발생한 7월에 평균 기온이 26도씨에서 아래에서 부화하는데 13시간 걸려. 13시간. 13시간. 그러니까 그 당시 조건하고 비교할 때 1번 파리는 부화하는데 아래에서 부화하는데 13시간 걸려. 네. 2번 파리는 10시간에서 11시간 걸려. 10에서 11시간. 3번 파리는 14시간에서 16시간 걸려. 그러면 최소 계산해 보면 제일 작은 거는 10시간에서부터 제일 길게는 16시간 걸리는 것 같으네요. 네. 그죠?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 부화 과정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 세 가지 1, 2, 3번 파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예요, 교수님? 이게 뭐였냐면 얘네들은 해가 지고 나면 산란이나 섭식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주광성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저 파리가 그 유충이 1, 2mm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밤에 죽은 건 아니야. 그러네. 낮에 죽은 거야. 알을 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산란이나 섭식 활동을 안 하는 파리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살해된 시신에 산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녁에 그 살해된 시신에다가 산란이 안 되는 거야. 해 떠야지 하는 애들이니까. 따라서 이 파리들은 시신이 발견된 당일날 오전이나 그 전날 오후에 해가 있을 때 산란한 거야. 그렇죠. 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즉 말하면 이 사건은 그보다 이전에 발생한 거라는 거야. 그러네요. 그 이전에. 이전이네요. 최소한 반나절. 그렇죠. 반나절 차이는 나잖아.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안 맞지. 이 선장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그 알리바이 시간을 맞춰갖고 구속한 게 잘못됐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시간대 선장이 다른 데 있었다는 알리바이만 나오면 그렇죠. 배에서 죽을 일 결국은 사망 추정 시간이 바뀌어버려서 이 파리 발견됐던 세 가지 종류의 파리가 밤에는 안 난다. 그러면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 오후나 그 날짜로 특정을 해가지고 범인을 추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장의 알리바이가 다 깨져. 그래서 선장이 무죄 받았어요. 이거 대단 사건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일몰 이후에는 파리가 산란 활동이라든지 섭식, 그 뜯어먹는 활동을 안 한다면 그 파리의 특징을 가지고도 사망 추정 시간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곤충학자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이 곤충학자 덕분에 이 저 헝가리 선장은 8년 무고한 8년 수감 생활하고 나온 겁니다. 아유, 그 다행이네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파리 유충을 1mm에서 2mm 정도 그 파리 유충을 현장에서 채집은 해놨어. 파리가 있었던 건 인정되니까. 그거를 채증을 해놓고 분석을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때 채집을 안 해놨으면 선장은 종신형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고. 물론 수사를 채집해갖고 분석까지 했었어야지 100점짜리인데 50점짜리 한 거, 50점도 아니구나. 이건 마이너스 억울하게 범인 만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곤충학은요, 이거는 내가 볼 땐 지금 수사에서 추세입니다, 추세. 그래서 파리가 잡아진 살인 사건에 아주 중요한 파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 귀찮은 게 파리고 박멸해야 되는 게 파리잖아요. 근데 파리가 덜어는 쓸모가 있어요. 그 얘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오늘 찐득이가 어디서 있는지, 파리가 밤에 알 안 낳는 거 많이 배웠네요. 요거 오늘은 뭐 저 과학 수사
뭐 짧지만 한 3가지 4가지 사례 제가 가지고 와서 아, 해봤습니다. 참 곤충도 쓸모가 있네요. 이제 네. 법권 중학 사례는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 저 구독자님들 저 입맛 떨어지고 지치실 수도 아니 이 있어서. 사례는 정말 제가 하나는 수업 들은 사례예요. 진짜 예. 찐득이 사례는 예, 예. 예, 아우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